품격 있는 아재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위증교사 사건 무죄 판결을 받았죠. 근데 이 사건의 피고인은 한 명 더 있습니다. 김진성 씨. 벌금 500만 원 선고를 받았는데 이 김진성 씨는 법정에서 내가 위증을 했습니다 라면서 자백 진술을 하고 그 위증은 이재명이 시켜서 한 것입니다 라는 취지로 이 적대적 증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김 씨의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 중에 한 명이 배승희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어제 선고 공판이 끝난 뒤에 이 배승희 변호사가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긴급 방송이라면서 방송을 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 도를 지나쳤습니다. 재판장을 공격을 하는데 굉장히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사건과 재판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거짓을 섞어가면서 방송을 했습니다. 이 배승희 변호사가 일개 그냥 극우 유튜버다 또는 뭐 극우단체 회원이다 이런 사람 같으면 제가 굳이 이런 얘기를 다룰 필요도 없을 텐데 공동 피고인의 변호인이었잖아요. 법정에서 뭐라고 진술을 했냐면 우리 김진성은 위증을 했다. 무죄라는 주장을 배척해달라. 이재명 대표 측에서 오히려 김진성이 위증한 거 아니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김진성은 유죄다라는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에 이제 사임을 하고 나갔는데 공동 피고인의 변론을 맡았던 변호인이 판결 선고 직후에 재판부를 원색적으로 비난을 한다. 그리고 그 내용도 거짓을 섞어가면서 방송을 한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이 재판부에 대해서 무슨 뭐 호남 출신의 좌파 운동권이다. 그리고 좌파 편 만든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이재명을 봐주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이와 관련해서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요. 김동연 판사가 연수원에서 기숙생활을 했는데 이 연수원 기숙생활 하는 중에 같은 방에 있던 그 연수생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김동연이가 연수원 때부터 아주 유명했어. 그 있잖아. 호남 출신에다가 운동권으로 정치 성향이 있잖아. 싸움하면은 막 그냥 와가지고 좌파 편을 들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술자리에서 막 싸우듯이 그 판사가 바로 지금의 김동연이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남 장성 출신으로 고대 법대를 나왔는데 이 호남 출신에다가 운동권에다가 그 성향을 가지고 실제로는 활동하지는 않지만 이 안에서 그런 판결을 내리고 있었고 연수원 시절부터 굉장히 편향적이어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편향적이라면 판사 임용이 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운동권을 하지는 않으면서 공부만 해가지고 속으로는 운동권한테 미안한 마음 그걸 가지고 이 재판부에 들어오게 된 거죠. 이 사법부에서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재판을 거치면서 이 자신도 모르게 운동권 성향의 그리고 호남 출신 사람들을 봐줄 수도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연 부장판사가 호남 출신의 운동권이어서 좌파 편을 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뭐 이 정도 표현은 아직까지는 약과입니다. 그리고 호남 출신 사람들을 봐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요. 영남 출신입니다. 경북 안동 출신입니다. 자, 계속해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이 재판장을 향해서 간첩이라는 용어도 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럴 때 정말 이때야말로 판사를 탄핵해야 되지 않는가 할 정도로 이 판사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그러니까 김동연 판사는요. 판사 임관할 때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을 숨기고 들어온 어떻게 보면 간첩 같은 거죠. 왜냐? 그 당시에 법관 임관을 할 때는요. 그 본인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가족까지도 다 이 성향을 살펴보고 임관을 하기 때문에 김동연 부장판사가 지금 이 연수원 때도 이렇게 유명한 좌파 운동권이었는데 이것을 숨기고 면접을 봤다면 그 자체가 얼마나 비겁한 짓입니까? 그러니까 김동연 부장판사가 좌파 운동권의 간첩 같은 사람인데 법관 임관할 때 이걸 숨기고 면접을 봐서 판사가 됐다. 비겁한 짓 아니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이쯤 되면 명예훼손 아닌가요? 자, 또 반국가 세력 운운하는 대목도 있는데요. 계속 들어보시죠. 호남에 그리고 운동권에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이 운동권을 타파하자고 했던 이 정부의 첫 번째 일성
왜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곳곳에 암약돼 있는 반국가 세력들 다 없애야 되는 이유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이제는 뭉쳐서 정말 이 곳곳에 암약해 있는 반국가 세력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사법부를 특히 깨끗이 청소해야 되는 이제는 사법 개혁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 내에 곳곳에서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고 그 반국가 세력을 다 없애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마치 키보드 워리어의 댓글을 보는 것 같죠. 한 명의 보수 유튜버 또는 극우 유튜버라면 유튜버가 맞긴 맞네요. 유튜버가 맞긴 맞는데 사건 당사자의 변호인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YTN 라디오에서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사건 내용에 대해서도 왜곡해서 방송을 하는데요. 이 변호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사건 내용에 대해서 거짓을 섞어가면서 방송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하고 2018년에 통화를 하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16년 전의 일이니까 기억을 상기해 보라면서 우리 변론 요지서, 내 주장을 담은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재판부가 판결을 하면서 이 배승희 변호사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변론 요지서는 이재명이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이재명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라면서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 이런 주장도 합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김진성 씨는 이 사실관계도 잘 모르는 상황인데 어떻게 알게 됐느냐? 바로 이재명의 변호인의 변론 요지서를 통해서 이 사건 관계를 파악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억이 없는데 어떤 것 때문에 알게 됐습니까? 바로 이재명의 변호인이 작성한 변론 요지서 때문이죠. 근데 이 재판부는 그 변론 요지서는 이재명이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이재명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한 사유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가 보내준 변론 요지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는 건데요. 실제 판결문에 그런 대목 없습니다. 재판부가 발표한 이 설명자를 보시면 피고인 이재명 자신의 의문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변론 요지서를 제공하여 확인하게 하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방어권 범위 내야 라고 판시를 한 것이지 이재명 대표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판결하지 않은 거거든요. 혹시 판결문 원문을 못 봐서 그러면 판결문 잠깐 올려드릴 테니까 해당 대목입니다. 캡처해서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명백한 거짓말도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단은 김진성 씨가 법정에서 본인이 위증을 했고 이재명 대표가 시켜서 그런 것이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는 것이 허위자백이다 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본인이 위증을 하지 않았다고 하다가 일정 시점에 본인이 위증을 했다고 진술이 번복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김진성 씨가 다른 위중한 범죄 혐의를 3가지나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김진성 씨는 기소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중한 범죄 혐의에 대한 편의 또는 무슨 형량거래 이런 것 때문에 비교적 가벼운 위증 혐의를 인정하고 왜냐면 검찰이 그걸 원하니까 그래서 김진성 씨가 저렇게 허위자백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배승희 변호사가 그게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김진성 씨가 참고인이기 때문에 기소가 안 된 거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런 육성이 발견돼서 이것이 지금 이 세상에 나오게 됐고 백현동과 관련해서 참고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소가 안 된 것이고 이 위증 사건은 그런데 진실은 뭐냐? 이 김진성 씨는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까지 됐던 사람입니다. 지난해 3월에 김 씨는 김인섭 전 대표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 대가로 아시아 디벨로퍼 정모 대표로부터 70억 원을 수수하기로 하고 그중 3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런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까지 됐던 피의자예요. 이 공범격인 김인섭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고 지금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고요. 근데 김진성 씨는 지금까지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진성 씨가 참고인이라서 아직 기소를 안 한 거라고요?
자, 계속해서 이 배승희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씨 사이의 통화 내용을 왜곡해서 방송을 하는데요. 들어보시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내가 아는 가장 친한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야, 너 그거 모르잖아. 모르지만은 내가 하란 대로만 해. 그냥 이거 변론 요지서 내가 줄 테니까 너 이거대로 그냥 얘기하면 돼. 날 위해서 그것도 못 해주냐? 그거 너 기억나잖아. 기억해봐. 기억할 수 있을 거야. 이거 가면 기억난다니까? 해서 그 사람이 위증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무죄를 받아요. 나중에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변론 요지서 보내줄 테니까 이거대로 얘기해라. 날 위해서 그것도 못 해주냐. 이런 말을 이재명 대표가 했다면 위증교사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 한 적이 없잖아요.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딱 극우 유튜버 수준이에요. 계속해서 재판장이 이 사건 재판을 고의로 지연을 시켰다라는 주장도 하는데요. 계속 들어보시죠. 그렇게 진행을 하던 중에 이제부터 이 김동현 부장판사의 속내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어떤 사건이 발생했느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느닷없이 여기 이재명이 초에 여기를 다치는 이런 일이 발생하죠. 피습을 당하던 일이 발생하는데 김동현이 연기 신청서가 이재명 쪽으로부터 들어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증을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증교사 사건이 좀 늘어지게 된 첫 번째 사건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청도 안 들어왔는데 재판을 연기해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이 김동현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위례 사건도 맡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법정에서 기억들 하시겠지만 지난 4월 총선 때 어떻게 했습니까? 13일간의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중에도 3번이나 공판을 열고 이재명 대표 출석 안 하면은 구인장 발부하겠다고 운운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굳이 앉혀놓고 재판을 했던 바로 그 재판부예요. 공식 본 투표일 전날까지도 재판을 했던 재판부입니다. 지난 1월 2일에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테러를 당했죠.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다가 1월 10일에 퇴원을 했습니다. 이틀 전인 1월 8일에 이 위증교사 사건 재판이 잡혀 있었어요. 근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재판을 열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연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1월 8일 첫 번째 공판을 연기했다는 이유로 지금 이렇게 재판부를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 지연시켰다고. 그 흉기 테러를 이 재판장이 시킨 겁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시킨 겁니까? 일부러 재판 연기시키려고? 그 흉기 테러범의 이름이 본인이 변론을 했던 피고인하고 이름이 똑같네요. 김진성 씨. 그 김진성 씨한테 가서 물어보시죠. 누가 시킨 건지. 이 배승희 변호사가 지난해 1차 공판 준비기일, 2차 공판 준비기일 두 차례 출석을 했고요. 올 1월에 이 테러 사건 이후에 열린 첫 번째 본 공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월 13일에 사임을 했습니다. 첫 번째 본 공판에서는 별로 중요한 얘기가 다뤄진 게 아니에요. 변호인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냥 양측이 모두 진술을 하고 서증 조사를 한 날이었고요. 배승희 변호사가 사임한 이후에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김진성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 이 날이 더 중요한 날이잖아요. 변호인 입장에서. 그런데 그 직전에 사임을 했어요. 공판 준비기일과 첫 번째 공판기일에 나와서 뭐라고 했느냐. 이재명하고 재판 분리해달라. 우리는 같이 재판 받는 것만으로도 위협을 느낀다. 가족도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우리 김진성 피고인이 허위 진술하지 않았다고 무죄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주장을 우리는 배척한다. 우리는 위증했다. 다시 말하면 유죄다. 이런 주장을 하다가 사임한 그 변호사입니다. 그 변호사가 지금 이 선고 공판이 나오자마자 방송을 켜고 본인의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재판장이 뭐 좌파 운동권이고 뭐 간첩이고 반국가 세력이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건 내용도 거짓을 섞어가면서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일개 극우 유튜버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본인 사건 당사자의 변호인입니다. 더더군다나 YTN 라디오의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입니다. 거기에 인터뷰하고 있는 사람들 그 인터뷰 내용 한번 들어보면 또 기가 막혀요. 어쨌든 본인이 변론하면서 주장했던 거, 본인의 피고인에 대한 거는 본인의 변론대로 판결을 받았잖아요.
내 피고인 김진성은 위증을 했다, 유죄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결국 재판장이 유죄 선고했습니다. 변론 잘하셨네요.